자, 정치천재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 때문에 한 주 못 뵀잖아요. 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아요.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란 표현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일일 부청한 하루라도 알고리즘을 보지 않으면 구중생형극이 아니라 이중생형극. 너무 어려워.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네. 준비 안 해오잖아요. 갑자기 그냥.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을 건너뛰니까 네. 귀에 딱지가 앉았어? 가시가 또 돋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 법무부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뭐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뭐 상징적으로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예.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형의 3분의 1 이상을 살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두 건의 재판이 또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미결 상태죠. 그래서 일반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제 회생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경우를 더 높이 더 높이 산 건데 그래서 저거는 이제 법무부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보면 이제 상대 예.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는데 그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대로 감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형 집행정지로 사실은 이번에 석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기왕 이제 풀어줄 거면 같이 풀어주든지 아니면 같이 안 풀어주든지 이게 일관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관된 그 죄목이라고 할지라도 뇌물 공유자고 뇌물 수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그 양형의 3분의 1을 살지 않았어요. 그 이제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 범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법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잠깐 그 여의도와 이제 그 저쪽 청와대 쪽에서 흘러가는 기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분리 처리한다라고 하는 방침은 있는 것 같아요. 논의는 있을 것이다. 논의는 있을 것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아마 특사 논의를 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보고 부담이 다음 된다. 정권에 부담을 넘기고 싶진 않다. 예.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석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가벌성의 측면에서. 특사라고 하는 것은 굳이 시기적 이런 걸 볼 필요가 없거든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9일 그 취임식이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에 보통 퇴임하면서 대통령 특사를 시행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연말에 하게 되면 논란이 좀 많을 거예요. 그것도 또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선심성이냐 또 우리 이쪽 진영에서는 왜 특사를 해주냐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는 논란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면을 한다면 예.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그렇죠. 그런 예상이었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석방을 할 경우에 야권의 어떤 또
그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또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할 경우에 탄핵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권에서 또 석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일각의 그 전망이 있었었어요. 유력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죠? 뭐 예, 아무래도 또 그 탄핵이라든가 또 그때 당시 특검 수사 예.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내년도 선거를 대선을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거 아니냐. 좀 자신 있게 보고 있는 예, 거 아니야. 굉장히 이 걱정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사면 카드를 여권에서 유리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논의가 중단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예, 생각하신다는 그래서 거죠? 굳이 안 해도 그 카드를 안 써도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예, 시각도 또 그런 측면도 있네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데 대체로 야권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는 뭐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둘 다 입장을 내기가 곤란하죠. 네. 그 찬성을 하자니 우리 쪽 그 적극적인 열성 지지자들의 반발했을 거고 그럼 찬성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은 질문이 되는 건데 그럼 연관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냐 이쪽으로 예. 질문이 확장되니까 답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 박근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뭐라고 답변해요? 또 그럼 박근혜 찬성한다고 그러면 지지율 폭락할 거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무척 곤혹스럽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본인의 지지율이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예. 있고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명박근혜 사면 복권 얘기했다가 폭락한 경험이 예. 있잖아요. 곤혹스러우셨죠? 그럼요. 그렇죠. 나름 두 후보 입장에서는 현명한 방법을 취한 거네요. 현명하죠. 지금은 삐끗해갖고 그 외길 그 낭떠러지기들을 걷고 있는데 한 발 휘청하는 순간 지지율 5% 10%훅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신중하게 잘했다. 네. 이게 뭐 원칙을 떠나서요. 뭐 법 원칙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여론의 압도적인 여론이 70% 이상이 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예, 어려운 네. 입장이다. 자, 그래서 여권 얘기를 좀 해보죠. 여권 내부에서 이제 명락 대전이라고 했다가 당내에서도 이제 명락 폭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대선주의 네거티브 공방이 논란을 낳자 이재명 지사가 먼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좀 각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그 갈기갈기 상처난 상태에서 후보가 됐다가 본선에 지면 어떡하지? 그 기류가 한 3주 전서부터 감지가 됐어요. 예. 네거티브 종결 선언한 후보가 이기는 거거든요. 봉도사님이 예언을 하셨죠. 예. 그리고 그때 그냥 여기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양 캠프에 한 분은 직접 어디라고 얘기해서 한 분은 직접 얘기를 했고요. 예. 한 분은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 그대로 해줬습니다. 선언하고 지금까지 네거티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직접 말씀을 하신 분이 먼저 그 잡을 받으셨네요. 어디서 유도 신문을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캠프 내에 네거티브 하는 사람 발을 못 디뎌놓게 하겠다. 그런 점은 네 가지인데 그 압축하면 세 번째가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낙연을 잇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라. 양쪽 다 같은 날 줬습니다. 예. 여기서 이게 무척 중요한 게요. 막상 대선 캠프가 가동이 되면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게 첩첩산중입니다. 층층 계단이기 때문에요. 그 후보한테 직접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미 구중궁궐에 딱 쌓여 있습니다. 예. 얘기 듣기가 힘이 들어요. 또 온갖 핵심 정보들을 다 모아지기 때문에 후보가 어떤 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보게 되면 좌의정은 공격하자 그러고 우의정은 휴전하자 그러고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결정은 오너가 내리는 거거든요. 결정은 왕이 내리는 건데 전 이번 결정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내렸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전쟁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서 이걸 지적하는 데 귀를 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가면 갈수록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굳이 이게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거티브 싸움의 권법이 이재명식 권법이에요.
이낙연식 권법이 아닙니다. 이낙연 엄중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점잖게 가고 근데 먼저는 남의 권법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먼저 선언을 했어야죠. 예. 저는 이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실기했고 패착했다고 보는 거예요. 타이밍을 먼저 놓쳤다. 놓친 이게 뭐 거죠.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공방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 쪽이 이렇게 몸을 좀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살아나는 느낌이 좀.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요. 이게 이미 이 네거티브 전쟁에 리허설을 한 3, 4년을 이미 해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해봤고 2017년도에도 그러니까 해봤고. 뭔가 이렇게 막 활력이 막 아니 솟아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법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그 검증의 강을 몇 번을 건너고 똑같은 레파토리가 나오고 똑같은 메뉴가 나오니까 이 메뉴로 요리하는데 익숙해진 거죠. 그래갖고 권법의 이름이 뭔가요? 권법이요? 예. 이른바 당랑진흙하기하고 근데 이게 보면 그 제가 이 비호감도 조사를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8월 초에 리얼미터의 여야 대선 후보 그 비호감도 조사를 했죠. 보니까 예. 둘 다 한 57% 전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우리 이제 야당 후보가 좀 덜 알려져서 그럴 수도 예. 있지만 윤석열, 최재형. 네, 두 후보에 그렇겠죠? 비해서 훨씬 비호감도 높습니다. 그 네거티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백제 논란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장난 비슷하게 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는 듯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보면 최근에 뭐 서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면서 거의 뭐 사활을 걸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집권 여당의 뭐 총리까지 지내신 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치단체의 장을 지내신 분이 둘이서 1, 2등을 하고 있으면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게 뭐 정책이라든가 대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막 머리를 싸매고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물론 정치 초년생이니까 그렇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대안에 대한 얘기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야당에서 대안 내놓기를 기다리는 거는요. 네. 미국과 IS가 손잡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뭐 지켜보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두 후보 가운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좀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좀 더 네거티브 지금 중단 선언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저는 예. 그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쪽 캠프 이낙연 캠프 쪽에서 본인이 이낙연 후보가 무엇 때문에 그 지지율을 그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왜 빠졌고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분석이 눈앞에 나무만 보다 보니까 숲을 전혀 못 보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서 있어서 오버래핑된 지지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총리로서 잘했을 시절로 그때 이낙연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했습니다. 예. 이낙연의 강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총리 시절에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전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길을 가고 있다.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 싸움은 이낙연 후보에게는 필패 전략이었어요. 네. 어울리지 않았다. 어울리지 않은 거죠. 예. 그래갖고 그거를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 타이밍도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은 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지지자 중심의 정당이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의원들이 깜빡하는 순간에요. 그분들이 2024년 공천에서 다 떨어집니다. 야, 저 양반들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되느니 야당 후보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매 눈으로 지금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서른 의원 발언 무지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저게. 예. 나는 이재명 지사 돼도 이재명 안 찍겠어. 이런 얘기를 선언한 거예요, 거의.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과 좀 선의 경쟁에서 이낙연 답네? 하면서 좀 밀어올릴 힘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은 끝났어요.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5주 뒤에 후회합니다. 예. 그 단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치라는 건 뭐 다들 뭐 생물이라고 말을 많이 한 하니까요. 번 정도 근데 아직까지 예. 시간 좀 있죠. 아니 출렁 저는 출렁다리 다 넘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죠. 그 네거티브 종식 선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불씨는 좀 여전한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사직 유지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이 지사직 유지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예. 90일 전에 그만두면 되니까요. 12월 9일이고요. 그 예. 기한은. 네. 오세훈 시장도 그 12월 8일쯤에 이제 그만둘 거거든요. 자꾸 오세훈 시장 얘기를. 네. 근데 이게 그 상대편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말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측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사를 하면서 그 행정력을 갖고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요, 그건 자본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로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도 그랬잖아요. 원희룡 뭐 자랑하듯이 제주지사직을 내놨는데 그건 양날의 칼이에요. 지사라고 하는 지위도 그 도민들이 그 선출해 준 건데 그걸 그 자신의 정치적 그 프로세스나 일정 때문에 저걸 과감하게 집어던지는 게 맞는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에게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기생충 한번 더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야, 너는 계획도 다 있구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그 제주도를 포기한 거야, 한 6, 7개월을. 안대경색이 돈. 예? 그래서 저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예. 후보가 된 다음에는 도민 여러분, 저는 국민들, 민주당원들의 부름을 받아서 대선에 도전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루고 그 데드라인까지 지사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전 원희룡 지사가 아주 합리적인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지사직 유지하는 게 맞다. 네.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이 맞게 들리죠. 그러면 문제가 그 지사직을 제대로 그래도 짬짬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동선을 보면 뭐 거의 뭐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뭐 신경 쓸 시간이 그렇게 있으실까? 조금 뭐 이렇게 사실은 경기도 챙길 여력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게 좀 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88%를 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경기도만 이제 100%를 준 거죠. 네. 물론 평소에 이재명 지사의 이제 어떤 소신 때문일 수도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사직을 선거 이용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지사직을 던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면 사실은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는 결단을 좀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는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